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의 자금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인 오늘 같은 경우는 자금이 크게 들어오진 않는 상황이고 2차 전지가 오히려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조금 지수 대비 좀 더 약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이 살짝 안 좋지만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중화권 증시가 오랜만에 좀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증시가 휴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5일,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베이지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나올 텐데 이번 주에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도 있고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달에는 굉장히 빠른 종목들이 움직였죠. 초전도체라든지 몇몇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 지금도 제가 전화 연결이 되기 전까지 좀 살펴봤는데 지금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양자로 엮여서 변동성이 빠르게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깨졌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8월 달에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보다는 지난주부터 좀 강세를 보여왔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이 좀 굵직굵직한 섹터들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자금이 어떤 쪽으로 움직여 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보다는 오히려 후반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 초반에 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받게 된다면 눌림목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자금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RF쌤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문 기업에서 2차 전지로까지 발을 뻗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네요. 14% 넘게 빠지면서 12,6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FR 살펴보겠습니다. 5G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실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3,8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7%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7% 넘는 하락률 기록하면서 5,15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 중에 하나인 코리아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4,28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로노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폐암학회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전임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4% 넘게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82,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HFR을 가장 먼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로 시장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남 사천 항공산단에 5G 특화망 장비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HF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5G 관련주로 분류를 많이 하죠. 시장에서 이제 뭐 KMW라든지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 같은 여러 가지의 이제 5G 관련주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특히 뭐 이 5G에 관련돼서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자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전후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5G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테마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 5G 쪽이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생각보다 투자 대비해서 실적이 찍히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 2년 이상 조정을 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왔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5G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 HFR을 비롯해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 대비 실적이 잘 나오지 못했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5G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은 사용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5G가 안 되더라도 4G라든지 좀 더 느린 뭐 통신망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5G까지 확장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몇 년째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투자가 돼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오늘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 인터넷의 속도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딱히 특별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HFR이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시간 조정받았었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HFR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9월달 이제 10월달 이제 계속해서 하반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대형 통신 기업들이 이 5G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이 5G 장비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당장에는 조금 오늘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FR 5G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오늘은 힘들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HFR이 현재 23,7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500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직전 고점 부근인데 만약에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보자면 27,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22,500원 선을 손절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나중에 25,000원 위에 안착을 하거나 그럴 때 그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목표가를 27,500원 선, 손절가는 22,500원 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FR 일단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27,500원, 손절 라인 2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4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 물질과 관련한 임상 일상 후속 데이터 발표가 확정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과 함께 또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본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주주들에게 대하는 그런 액션들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빠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업이 어쨌든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3자 배정 유증 내용도 있던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서 성장성 특례 기업으로 상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너무 따라오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다른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 2,000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000 종목 중에서 흑자가 나오면서 좋은 내재 가치와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열심히 하지 않을 리는 없겠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이 브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주에 빠르게 반등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7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 구간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연중 저점 부근에 거의 다다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직전 저점을 한 번 정도는 이탈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지만 일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다른 기업 이미 흑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을 때 저는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가로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재매수 관점은 잡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뭐 A 테마주들만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테마에 이 종목이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8월 달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면서 9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우상향을 어느 정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회사보다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가자는 의견과 함께 재매수 관점은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재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리아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밀리고 있는 테마라든지 우리가 섹터로 보자면 이 화장품 쪽도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올라왔었던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기업 자체의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2주 전쯤, 3주 전쯤 갑자기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카지노도 잘 올라오고 면세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가 화장품까지도 같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나쁘다거나 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이 코리아나를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난 8월 11일, 8월 18일 이런 금요일쯤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들어왔었던 자금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은 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지금 전부 다 빠져나가진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나를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해외 여행을 허가한 게 뭐 6년 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년 5개월 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뭐 명동이라든지 서울에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매출이 조금씩은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매출처가 주로 중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북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이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다각화를 이어가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발 매출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뭐 여행을 전면 허가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인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코리아나뿐만 아니라 코리아나는 이제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죠. 코리아나라든지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좀 컸었던 화장품 관련주고 상대적으로 좀 반등폭이 크지 않았었던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정폭이 깊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나에 관련돼서 버티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에 대해서는 버티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현재 4,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5,500원대, 5,5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HFR과 마찬가지로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아마 5,500원대까지 반등을 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5,500원대 정도로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4,000원대, 딱 4,000원 부근에서 지금 강력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땐 약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 8월 초중순에 갭상승이 나왔었던 자리예요. 갭상승이 나와서 매물대가 비어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라인 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00원대에서 만약에 4,000원대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도 노려볼 만하다.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하고 만약에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5,500원. 만약에 밀린다 한다면 4,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와서 주가가 더 밀린다면 3,600원대에서는 이제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져라라는 생각이 있었을 만큼 좀 급하게 올라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한 번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리스크도 있겠지만 적당한 비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화장품 관련주는 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나에 대해서는 버티자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5,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때 추가로 하락한다면 4,000원대에선 추가 매수가 유효하고 여기서 더 빠지는 3,600원대에서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리뷰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달 28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 롯데 관광개발은 지금 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최근 2거래일 정도 좀 강력하게 차익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단체 관광객이 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제주 항공 쪽으로 이제 제주 공항 쪽으로도 이제 직통으로 넘어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을 무려 3번이나 다녀왔거든요. 근데 일이 많으셨네요. 네, 좀 힘들게 이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도착 지역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한 네. 4-5시간씩 좀 있었어야 돼가지고 돌아보니까 상당히 좀 사람이 많았다. 근데 평일 시간 오전 시간대도 있었고 오후 시간대도 있었고 주말에도 갔다 왔는데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사실상 인바운드 쪽은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지금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찍다가 네. 최근에 이제 오늘 정도 한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텍스 리펀드 해주는 데로 가보시면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이제 그들이 물론 이제 이 면세 상품만 사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전에도 와서
열심히 카지노에서 게임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보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단체 관광객이 오기 전부터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상방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호텔 객실이라든지 이런 거 또 이제 다음 달 2일까지도 임시 공휴일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여행에 대한 심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뭐 상방을 좀 더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체감한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롯데 관광개발은 조금 더 상방룸이 열려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노주는 오늘 장에서 보니까요, 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거든요. 대응 네네네.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뭐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뭐 GKL, 그러니까 카지노 중에서 GKL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강원랜드 이런 국내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이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최근에는 가장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좀 단기 조정은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뭐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승력이 나오고 지금 한 2, 3주 정도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정고점 트레이를 하는 것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 박스를 깨지만 않으면 물량 모아서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조금은 차별화돼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주 내에서도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또 지난달 24일에 공략해 주신 ISC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락했다가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저희 네네.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사실 이게 좀 아쉬운 게 제가 네. 이제 TFE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IS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TFE 같은 경우 주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잘 나왔거든요. 거의 뭐 50에서 70% 사이로 아마 좀 나왔을 텐데 이게 ISC가 TFE에게 이제 반대 수혜를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소켓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특히나 러버 소켓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갭상승을 했다가 좀 눌렸잖아요. 근데 반도체 쪽을 저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삼성향 종목이 상당히 좀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SK향이라든지 또 업황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도체 내에서 후공정이나 소켓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대부분 좋은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ISC도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워낙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갈릴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턴키 방식으로 두 기업에서 무려 들고 왔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런 공급단이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DDR5에 대한 뭐 나노 쪽에 대한 부분으로 또 세분화돼서 이제 개발을 성공을 하고 이게 양산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켓을 당연히 해야 돼요. 이제 테스트 공정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켓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제품이 아니라 이거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보다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와중에서 재고 데이터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ISC 뭐 아니면은 뭐 독보적인 이제 뭐 특정 부분에서 뭐 좀 지위를 갖고 있는 뭐 HBSP 수소 언니링 네. 쪽에서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나마이크론 보세요. 뭐 단기간에 주가 엄청나게 상승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ISC도 같은 방향으로 본다면 이미 좀 선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하단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력을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오히려 하반기 2차전지가 지금 데이터들이 살짝 좀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박스권 행보를 한다면 그 수급이 반도체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늘은 이제 미국의 노동절로 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힘이 좀 탄력이 빠진 것 같은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치고 가주면 이제 또 관련된 움직임들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홀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앞서서 언급을 해주실 때 TFA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약주를 가지고 오셔서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익률이 그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의 수익률을 안겨줄 오늘의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는 한 13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순풍의 커지는 백고동이라고 키워드 힌트 주셨네요. 네, 근데 키워드 힌트가 너무 강력해서 네. 바로 섹터가 떠오르네요.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아무리 뭐 기사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네. 뭐 다들 백고동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 종이배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냥 그건 뭘 하든지 간에 요청은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좀 이슈나 주도주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갔을 때 뭐 네. 3년 뒤, 4년 뒤 물론 그렇게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뭐 정말 큰 수익률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이 정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또 유가도 슬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으면 조선에다가 해양 플랜트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네. 환경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환경에 대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여전히 뭐 민감 쪽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실적에서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죠. 네. 끊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상방 룸은 뭐 엄청나게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이 무거운 조선주가 거의 다 100% 이상씩 상승력이 나올지. 네. 근데 갈 때는 좀 확실하게 가주는 섹터고 이전에 차화정 섹터는 사실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주도주를 있었던 뭐 네. 몇십 배는 갔었거든요. 그랬었던 저력이 있는 산업인데 요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쉬다가 이제 정말 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오늘은 답이 정해져 있는 조선주로 네. 힌트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조선 섹터 계속해서 뭐 호재 이슈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호재 이슈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지속적인 환경 규제가 네.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긴 하지만 저는 왜 지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전기차가 핫해질까? 왜 바다에서는 LNG선을 그렇게 해야만 할까? 네. 결국엔 다 환경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후가 바뀌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를 이미 우리도 올해부터 작년부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이 서울 일대가 이렇게까지 물바다가 될지 또 네. 경작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확대가 될지 뭐 시금치 가격이 뭐 단기간에 2배, 3배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후변화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네. 이제 국제해사기구라는 기구에서 2020년부터 강력한 환경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황산화물과 이제 탄소 배출의 50% 정도였는데 이게 70%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 기준을 맞추지 않은 배는 배 속도 자체를 그냥 제한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스크러버라는 탈항 장치라든지 기타 부분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가 일단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해양 오염수를 해양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네. 입항 거절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니까 이제 노후 선박들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네. 배로.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특히나 이제 친환경선으로 가야 되니까 LNG 선 쪽으로 많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기술력이 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힘들었던 건 중국 쪽에서 워낙 싼 가격에 배를 쓸어갔기 때문인데 LNG선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쪽도 조선업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승자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자인 분야에서의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치는 장사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굳이 낮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업황은 상당히 좋다. 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인력난 네. 부분과 이제 후판 가격의 상승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뭐 사실상 이제 작년에 원자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 굉장히 폭등이 나올 때는 후판 가격이 좀 부담이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후판 가격을 연달아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회성만 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신조선가로 커버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인력난 부분은 상당히 문제이긴 한데 네. 요건 사실상 뭐 답은 없습니다. 뭐 이제 정부와 기업이 상당히 노력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차원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상당히 좀 대처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것들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 문제점이 또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단점 부분보다는 지금 장점이 월등히 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네. 조선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이 조선 업종인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네네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번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좀 느리게 갈 수도 있는 상황 종목인데, 네. 뭐 저는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라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조선사들의 수주량을 봤을 때 지금 100%가 넘는 쪽은 이쪽 하나인데, 네. 이쪽은 연간 수주가 벌써 2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높은 성과와 이런 공급의 그리고 수주적인 부분을 본다면 단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조선 이런 생산시설 중에서 가장 최신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풍을 피해가는 궤도에 있는 그런 조선이라서 이제 사실상 생산에 대한 이런 물량도 월등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비상장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포커스로 둔다라고 한다면 단연 HD 한국조선해양을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좀 소개해드렸던 현대미포조선도 결국엔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올라가더라도 HD 한국조선해양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조선주를 좀 바라보실 때 주가가 네.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월봉을 보시게 되시면 그 이전에 차화정에 굉장히 핫했던 2007년도 때 HD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고가가 50만 원 갔고요. 네. 그 다음에 2011년에도 50만 원대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배당락부터 기업 분할 뭐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2016년도 고가만 하더라도 거의 19만 원이기 때문에 상방론은 지금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조선업 같은 경우가 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시작이냐? 이쪽은 헤비테일 산업이고요. 헤비테일 산업은 뒤로 갈수록 이 인도 금액이 커진다라는 얘기고 네. 거래 대금도 한 4번 정도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인도할 때 가장 많이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수주가 많은 상황이고 나눠서 받고 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인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영업이익에 대한 폭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수주가 많은 상황이고 하반기에 뭐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 게다가 또 이제 석유 지금 정유 쪽이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해양 플랜트 쪽으로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업 부분에서는 지금 나쁠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지금 뭐 정유 부분도 오늘 뭐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제 마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정제 마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러시아 쪽에서도 감산을 계속적으로 할 거고 또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 공급량이 좀 부족해지면 비축률을 풀거든요. 근데 지금 재고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정제 설비를 다시 한번 이제 이 보수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상반기에 생산량이 하루에 거의 200에서 220만 배럴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연말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조선 쪽은 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합했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그럼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이 11만 4천 원 라인부터 12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1차 매수입니다. 1차 매수 각오로 좀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5만 원인데 사실상 이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좀 장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8만 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1차, 2차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8,000원인데 만약에 이 부분 이탈해서 빠지면 전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짚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다른 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0.63%의 강세로 2,579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에 들면서 919선에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규모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4천억 원 넘게 사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의 반도체 기대감이 워낙 강했었는데 그게 이제 장 초반 또 눌리게 되면서 좀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지수 자체는 코스피 쪽에서 상승력이 나왔고 거래 대금도 한 1조 정도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심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장 초반의 기대감이 약간은 좀 눌리는 기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번 주에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의 좀 움직임들을 관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뭐 에코프로의 좀 급락도 있었지만 또 그의 반면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도주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AI를 필두로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AI 의료기기, 뭐 AI 칩, 뭐 이런 쪽으로 다 전방위적으로 좀 오늘 상승력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앞서서 정유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물가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조정 또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의 투심이 더 강력한지 아니면 HBM을 필두로 턴키를 받아서 반도체의 턴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 대금과 이제 주가로 좀 판단을 해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전략들을 좀 세워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무난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지난주에서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섹터에서의 연속성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슈나 테마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 큰 틀 안에는 항상 엮이는 산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력이 나온 쪽에서의 좀 연관 산업들을 공부를 해보시면서 오늘 장을 좀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단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 뭐 포스코 DX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뭐 5%대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또 철강주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사실상 포스코 그룹은 리튬 이슈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기타 쪽에서의 좀 강력한 포스코 쪽과 그다음에 뭐 이 반도체 쪽에서의 좀 강한 기조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상방을 좀 지지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특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쪽의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오일 이런 쪽이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쪽이 얼마나 더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린 내용들 정리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체크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앞서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 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이 2%대, 건설 업종이 1%대 오름세로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종이 목재 업종이 거의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이번 주 전략도 한번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이번 주에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는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반도체 강세에 거래량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별의 순간을 기대해 보자라고 전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 비중을 확대해 보자 천천히 모아가는 반도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뭐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네.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오늘도 결국에 반도체가 약간은 좀 씌워주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움직인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뭐 뷰노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재갱신을 했는데 그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물론 개발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AI 반도체 쪽이 좋아지게 되면서 나머지 섹터가 다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단을 본다면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산업들을 보신다면은 단연 AI 쪽에 대한 수요 공급단에서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주도주 성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아직까지 주도주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만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 시총을 지키고 있는 것도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걸 받쳐주는 매수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성격이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테마성 장세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주도주가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통상적으로 황금 연휴 전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한 2주 전부터 아마 조금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일정 이상의 현금 보유는 좀 확대해지는 그런 현금 전략도 충분히 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반도체를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 뭐 여전히 전공종보다는 후공종 쪽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재고 데이터가 명확하게 돌아서는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공종 쪽에서 이제 각 공정에서의 대장주들을 빠르게 매집을 하신다라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는 좀 선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연휴 전까지는 조금 현금을 많이 좀 보유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다들 아실 겁니다. 추석 전후로 사실상 그게 뭐 물론 이제 통계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6대4 비율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은 재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는 아마 체감으로 다들 느끼고 계실 네. 거여서 무조건 빠진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 연휴가 6일이나 되죠 이번에는. 네.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기면 분명 수급이나 테마가 새롭게 좀 편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접촉을 하려면 아무래도 홀딩하고 있는 거를 매도하고 옮기는 것보다는 매도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수익 확정을 지으시고 약간 좀 쉬어가다가 좀 머리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섹터 빠르게 진입을 하시는 게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내가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은 뭐 철저하게 관망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그 다음 해가 또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갈지 좀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장에선 그래도 저희가 섹터도 한번 찾아봐야 하잖아요.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AI 반도체를 네. 필두로 오늘처럼 똑같이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네.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이니까 디스플레이 쪽까지 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급적으로 파생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섹터에서의 좀 수급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세안 회의와 그다음에 이제 G20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리 방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보시면 오늘 좀 눈에 들어오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설기계 쪽과 네. 이제 재건 쪽 그리고 이제 PM 쪽이 조금씩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좀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관련된 이슈 부각에 따른 급등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도 한 번 정도씩은 좀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섹터는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이런 트렌드를 좀 쫓아가기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네.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산업 쪽 보시면 그쪽은 굉장히 나쁘지 않고 뭐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가 그런 네. 쪽이죠. 그래서 산업 쪽으로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는 그런 쪽으로의 접근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앞서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을지 또 섹터까지 잘 짚어주셨는데 건설 기계 쪽도 오늘 좀 살펴보니까 해외 수주 소식이 들어와 있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런 수주를 떠나더라도 네. 일단 북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기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런 쪽이 움직일 땐 보통 이제 해외에서의 뭐 수주 기대감이 커질 때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을
때 좀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 게 오늘 유신이라는 기업도 6% 넘게 좀 급등이 나왔고요. 네. 또 저번 주에는 히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거의 들어갔었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급등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돈이 흘러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쪽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수요와 공급단에서 좀 이슈가 나올 텐데 만약에 수요 쪽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부양에 따른 또 이런 부양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프라 관련돼서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PM 업체들은 수혜를 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제가 또 살아가는 그런 부양책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좀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코리아나와 HFR 그리고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의 경우에는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고요. 또 코리아나와 HFR의 경우에는 반등 모멘텀이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짚어주셨습니다. 조선 업종 조체가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AI와 로봇,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